제1장 고양이의 은혜. 아이고 무릎이. 칠순이 넘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마을 뒷골목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야옹, 야옹. 가느다란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다. 어디서 우는 거지? 할머니가 주위를 살펴보았다. 담장 구석에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어머나, 불쌍하게.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양이가 다친 것이 보였다. 뒷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가 돌을 던진 건가? 고양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애처로웠다. 야옹. 작게 우는 소리에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다. 이리 와, 내가 치료해줄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할머니의 품에 순순히 안겼다. 집으로 가자. 할머니는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여기 앉아 있어. 할머니는 고양이를 마루에 내려놓고 약초를 가져왔다. 아플 텐데 참아라. 할머니는 정성껏 고양이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발랐다. 야옹. 고양이가 아픈지 작게 울었지만 할머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잘 참았어. 이제 밥 먹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왔다. 자신의 저녁밥 중에서 반을 덜어 고양이 앞에 놓았다. 먹어라, 배고플 텐데.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는 흐뭇하게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가난했지만 이렇게 작은 생명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그날 밤 할머니는 고양이를 위해 작은 이불을 깔아주었다. 여기서 자거라. 야옹. 고양이가 고마워하는 듯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나 보니 고양이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다행이다. 할머니는 다시 고양이의 상처를 살펴보고 약을 발랐다. 빨리 나아야 해. 며칠이 지나자 고양이의 상처가 많이 회복되었다. 이제 걸을 수 있겠구나. 고양이는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며 애교를 부렸다. 야옹, 야옹. 허허, 좋아하는구나. 할머니와 고양이는 금세 친해졌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고양이는 거의 다 나았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다. 할머니가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고양이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가 좋은 거니? 야옹. 고양이가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그래, 함께 살자.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내 이름은 복이라고 하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야옹. 복이는 새 이름이 마음에 드는 듯 크게 울었다. 그 후로 할머니와 복이는 함께 살았다. 할머니가 밥을 먹을 때마다 복이에게도 나눠주었다. 복아, 이것도 먹어봐. 야옹.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복이와 함께 행복했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야옹. 복이도 할머니를 따랐다.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뒤를 쫓아갔다. 복아, 너는 참 착하구나.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내일 장터에 갈 계획을 세웠다. 내일은 장날이야. 팔 물건을 준비해야지. 할머니는 손수 만든 바구니 몇 개를 정리했다. 이걸 팔면 쌀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일찍 잠들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희미한 빛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복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할머니? 복이가 입을 열었다. 복아? 내가 말을 해? 할머니가 놀랐다. 네, 잠깐 동안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냐? 할머니, 내일 장터에 가지 마세요. 복이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내일 장터에 큰 불이 날 거예요. 불이? 네, 제발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복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복아. 할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복이는 이미 사라졌다. 할머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옆을 보니 보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보가. 할머니는 한참 고민했다. 꿈을 믿어야 할까? 그냥 꿈이겠지? 하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보기가 날 구해준 건가? 할머니는 결심했다. 내일은 장터에 가지 말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장터에 가지 않았다. 미안하다, 바구니야. 다음에 팔자.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다. 왜 장터 안 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럼 쉬어. 나는 다녀올게. 이웃 할머니는 장터로 향했다. 점심때가 되었다. 갑자기 마을에 소란이 일어났다. 큰일 났어. 장터에 불이 났대. 뭐라고?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장터가 불바다래.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달려나갔다. 할머니도 밖으로 나갔다. 저 멀리 장터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 불이 났구나. 할머니는 보기를 보았다. 보기가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야옹. 내가 날 구해준 거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저녁이 되자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정말 큰 불이었어.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물건들은 다 탔어. 아침 일찍 간 사람들은 피해가 컸대.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장터에 갔다면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보가. 할머니는 보기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야옹. 보기가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울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보기 앞에 특별한 밥을 차려주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도 있어. 야옹. 보기가 신나게 밥을 먹었다. 앞으로 매일 내게 좋은 걸 줄게. 할머니가 약속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보기를 위해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했다. 이건 내 전용 그릇이야. 예쁜 사기 그릇이었다. 할머니가 아끼던 것이었다. 여기에 매일 우유를 올려줄게. 할머니는 아침마다 보기 그릇에 우유를 따라 주었다. 보가, 잘 먹어. 야옹. 보기는 맛있게 우유를 마셨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했다. 고양이가 정말 꿈에 나타났어? 그래, 장터에 가지 말라고 했어. 대단한 고양이네. 은혜를 갚은 거야. 사람들이 보기를 보며 감탄했다. 저 고양이가 할머니를 구했구나. 동물도 은혜를 아는구나.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다. 가난한 할머니가 다친 고양이를 구해줬더니 고양이가 은혜를 갚았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보기 좀 보여주세요. 허허, 여기 있단다. 보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의젓했다. 야옹. 정말 영리하게 생겼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고양이야. 사람들은 보기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날 부잣집 주인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그 고양이를 제게 파시지 않겠습니까? 팔다니요? 좋은 값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보기는 팔 수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히 거절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기를 줄 순 없어요. 그렇습니까? 부자는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보가, 걱정 마. 난 너를 절대 팔지 않아. 야옹. 보기가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도 나이가 더 들었다. 이제 나도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할머니가 보기에게 말했다. 보가,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야옹. 보기가 슬픈 듯 울었다. 넌 참 좋은 친구였어. 할머니가 보기를 쓰다듬었다. 며칠 후 할머니가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다. 좋은 분이셨어. 보기와의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보기는 할머니의 무덤 옆을 떠나지 않았다. 야옹. 야옹. 슬프게 우는 보기를 보며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저 고양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동물도 사람처럼 슬퍼하는구나. 이웃 사람이 보기를 데려가려 했다. 보가,
우리 집에서 살자. 하지만 보기는 계속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야옹. 보기는 할머니의 집 마루에 앉아 기다렸다. 마치 할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우유를 주던 그 그릇 앞에서 지켰다. 사람들은 보기를 위해 매일 우유를 갖다 주었다. 보가, 이거 먹어. 야옹. 보기는 우유를 마시며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한다. 옛날에 가난한 할머니가 고양이를 구해줬는데 고양이가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지? 맞아. 정말 감동적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보기에게 우유를 주던 그 그릇은 아직도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이건 은혜를 기억하는 그릇이야. 동물도 사람도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해. 그 그릇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작은 친절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구나. 동물도 사랑과 고마움을 안다. 고양이 보기와 할머니의 이야기. 그것은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제2장. 잔칫날 저잣거리의 아이들. 와, 저기 봐. 마을 어귀 큰 기와집에서 무언가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김 부자네 집에서 잔치한대. 정말? 무슨 잔치? 아들이 장가간다잖아.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부잣집 잔치는 구경거리가 많았다. 가보자. 5명의 아이들이 김 부자네 집으로 향했다. 칠수, 순이, 철이, 영희, 그리고 막내 동이었다. 저기 담 밖에서 보면 되겠다. 칠수가 말했다. 응, 여기가 딱 좋아. 아이들은 높은 담장 밖에 자리를 잡았다. 담 틈새로 안이 조금씩 보였다. 어머나, 저것 좀 봐. 순이가 감탄했다. 마당에는 커다란 상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위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했다. 고기다, 고기. 떡도 많아. 저게 다 뭐야?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찹쌀떡, 송편 약과. 칠수가 아는 음식 이름을 하나씩 말했다. 배고파. 막내 동이가 배를 쓰다듬었다. 쉿, 조용히 해. 쫓겨나. 아이들은 소리 죽여 구경했다. 마당에서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모두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저 사람들 옷 좀 봐. 비단이야, 비단. 부자들은 다 저렇게 입나 봐. 아이들은 자신들의 남루한 옷을 내려다보았다. 구멍 난 곳도 있고 기운 자국도 여기저기 보였다. 우리랑은 다르네.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구경은 재미있잖아. 칠수가 위로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뭐야? 풍물패다. 꽹과리 소리 들어봐. 아이들은 신이 났다. 딩그랑딩그랑, 쿵덕쿵덕. 풍물 소리에 맞춰 아이들도 몸을 흔들었다. 재미있다. 나도 저렇게 치고 싶어. 철이가 나뭇가지를 주워 북 치는 흉내를 냈다. 쿵덕쿵덕.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다. 우리도 풍물패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잠시 후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저것 봐. 음식이 진짜 많아. 냄새 안 나? 동이가 코를 벌름거렸다.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고기 굽는 냄새 같아. 아이들이 침을 꿀꺽 삼켰다. 나 오늘 아침도 못 먹었어. 영희가 말했다. 나도. 우리 집은 어제부터 쌀이 떨어졌어. 아이들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다시 밝아졌다. 그래도 여기 와서 구경하니까 좋잖아. 칠수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이것도 재미있어. 아이들은 다시 담 안을 들여다보았다. 신랑이 나타났다. 와, 신랑이다. 옷이 정말 멋있어. 나도 커서 저렇게 입고 싶다. 철이가 부러워했다. 이어서 신부도 나왔다. 신부다. 얼굴이 안 보여. 족두리 썼잖아. 예쁠 것 같아. 순이가 상상했다. 나도 커서 저런 옷 입어보고 싶어. 넌 분명 예쁠 거야. 칠수가 순이를 놀렸다. 뭐야, 부끄러워? 아이들이 또 웃었다.
혼례의식이 시작되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절하는 거 아냐? 신랑 신부가 서로 인사하는 거래.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경했다. 우리도 해보자. 철이가 제안했다. 뭘? 혼례놀이? 좋아. 아이들은 담장 밖 공터로 자리를 옮겼다. 내가 신랑. 칠수가 나섰다. 그럼 나는 신부. 순이가 손을 들었다. 나는 풍물패. 철이가 나뭇가지를 들었다. 나는 손님. 영희와 동희가 말했다. 아이들은 신나게 혼례놀이를 했다. 쿵덕쿵덕. 딩그랑딩그랑. 철이가 북 소리를 흉내냈다. 칠수와 순이가 절을 했다. 신랑 각, 신부 각. 영희가 외쳤다. 하나, 둘, 셋, 절.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이거 재미있다. 우리가 진짜 잔치하는 것 같아. 한참 놀다가 다시 담장으로 돌아왔다. 음식 나오나 봐. 안에서는 큰 상들이 손님들 앞에 놓였다. 와, 저것 좀 봐. 음식이 산더미야. 먹어도 남겠다. 아이들이 감탄했다. 저 사람들은 매일 저렇게 먹을까? 동희가 물었다. 아니겠지, 잔칫날이니까. 그래도 부자들은 우리보다 잘 먹잖아. 그렇긴 해. 아이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배고파. 동희가 다시 배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뭔가 있을 거야. 순이가 동희를 달랬다. 정말? 응. 우리 엄마가 감자라도 삶아 놓으셨을 거야. 나는 엄마가 밀떡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 영희가 말했다. 밀떡도 맛있잖아. 응. 우리도 맛있는 거 먹어. 아이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바로 그때 김 부자네 집 하인이 밖으로 나왔다. 너희들 거기서 뭐 하냐?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저희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구경? 하인이 아이들을 보더니 웃었다. 잠깐 기다려라.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야, 쫓겨나는 거 아냐? 어떻게? 아이들이 불안해했다. 잠시 후 하인이 큰 보자기를 들고 나왔다. 이거 가져가거라. 이게 뭐예요? 잔치 음식이다. 남는 거 싸왔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그래. 어차피 많이 남아. 너희들 먹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깊이 절했다. 조심히 가거라. 하인이 웃으며 돌아갔다. 아이들은 보자기를 펼쳐봤다. 와, 떡, 고기, 전, 과일. 온갖 음식이 들어있었다. 진짜 잔치 음식이다. 우리도 잔치 음식 먹는다. 아이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어디서 먹을까? 저기 나무 밑에서 먹자. 아이들은 큰 나무 그늘로 갔다. 보자기를 펼쳐놓으니 작은 잔치상 같았다. 우와, 이거 봐. 이게 약과구나. 떡도 여러 가지야. 아이들은 하나씩 나눠 먹기 시작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동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먹었다. 울지 마, 동아. 행복해서 그래. 나도 그래. 아이들은 천천히 정성껏 음식을 먹었다.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될까? 영희가 물었다. 그래, 엄마 아빠도 드시게. 동생들도 먹어야지. 아이들은 반만 먹고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싸두었다. 집에 가서 나눠 먹자. 응. 배를 채운 아이들은 다시 담장으로 돌아갔다. 잔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배 안 불러? 진짜 많이 먹네. 부자들은 다 저래. 아이들은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우리도 잔치 음식 먹었잖아. 맞아. 오늘 진짜 좋은 날이다. 칠수가 웃으며 말했다. 구경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집에 가져갈 것도 있고, 아이들은 만족스러웠다.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응,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아이들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일어섰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나도.
다음에 또 잔치 있으면 또 오자. 좋아. 아이들은 집으로 향하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다. 신랑 옷 정말 멋있었어. 신부도 예뻤어. 풍물 소리도 좋았고, 음식은 정말 최고였어.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각자 엄마에게 보자기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요? 어머, 이게 뭐니? 잔치 음식이요? 나눠주셨어요. 잘했구나.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아이들의 집에서는 모두 잔치 음식을 나눠 먹었다. 맛있다. 오늘은 우리 집도 잔칫날이네. 그러게.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들은 행복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잔치 있으면 가도 돼요? 그럼 가거라. 아이들은 웃으며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오늘의 잔치가 계속되었다. 신나는 풍물 소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가난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부자였다. 서로를 아끼고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었으니까. 오늘도 어디선가 잔치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담장 밖에서 구경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침을 삼키며 부러워하며 하지만 천진하게 웃으며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이다. 제3장 귀신보다 무서운 장모님. 휴 늦었네. 젊은 사위 철수가 장모님 댁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이미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사위, 오늘 자고 가지 그래? 장모님이 붙잡았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야죠. 밤길이 위험한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 이제 어른이잖아요. 철수는 웃으며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걸을수록 주위가 점점 어두워졌다. 달도 구름에 가려 있었다. 좀 으스스한데. 철수는 걸음을 재촉했다. 산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다. 싱! 추워. 철수가 옷깃을 여몄다. 바로 그때 앞에서 하얀 무언가가 나타났다. 저게 뭐지? 철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하얀 옷을 입은 형체가 허공에 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창백했다. 꺄악! 귀신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철수를 향해 다가왔다. 으악!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사람 살려! 하지만 산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귀신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히히히! 섬뜩한 웃음소리까지 들렸다. 제발! 철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쿵! 철수가 땅에 쓰러졌다. 한참 후 마을 사람이 쓰러진 철수를 발견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 큰일 났다. 빨리 도와줘야 해. 사람들이 달려와 철수를 흔들었다. 철수야, 정신 차려. 일을 어쩌나?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철수의 얼굴을 알아봤다. 이 사람 김씨네 사위 아냐? 맞아. 빨리 장모님께 알려야 해. 한 사람이 급히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다. 큰일 났습니다. 사위님이 산길에서 쓰러졌어요. 장모님이 놀라며 뛰쳐나왔다. 뭐? 우리 사위가? 네, 빨리 가보셔야 해요. 장모님은 지팡이도 챙기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갔다. 우리 사위 어디 있어? 저기요. 장모님이 도착했을 때 철수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사위야, 정신 차려. 장모님이 철수를 흔들었다. 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머님? 그래, 나다. 무슨 일이야? 귀신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귀신? 귀신을 봤다고? 네. 하얀 옷 입고 무서운 얼굴로. 철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장모님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다. 뭐? 감히 귀신 주제에 우리 사위를 놀래켜? 장모님의 목소리가 무섭게 변했다. 잠깐만 있어봐. 장모님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귀신, 어디 있어? 나와봐. 장모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님.
철수가 말렸지만 장모님은 듣지 않았다. 내 사위 놀래킨 놈이 누구야? 장모님이 주변을 휘휘 둘러보며 소리쳤다. 바로 그때 나무 뒤에서 하얀 형체가 슬금슬금 나타났다. 아까 그 귀신이었다. 히히히. 누가 나를. 귀신이 으스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장모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을 멈췄다. 아, 아니. 귀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너로구나. 내 사위 놀래킨 게. 장모님이 귀신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잠깐만요. 귀신이 뒤로 물러섰다. 잠깐은 무슨. 어디 도망가. 장모님이 귀신을 쫓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안 서? 장모님이 귀신보다 더 빠르게 뒤쫓았다. 으악! 귀신이 나무 사이로 달아났다. 어디가? 잡았다. 장모님이 귀신의 옷자락을 잡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귀신이 싹싹 빌었다. 안 돼. 내 사위를 그렇게 놀래켰는데. 장모님이 귀신을 흔들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마을에 나타나지 마. 네. 절대 안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사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귀신이 땅에 엎드려 빌었다. 좋아. 그럼 썩 꺼져. 장모님이 귀신을 놓아줬다. 감사합니다. 귀신은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다. 그 모습이 너무 빨라서 잔상만 남았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입을 쩍 벌렸다. 저게 사람이야? 귀신을 쫓아낸 거야? 장모님이 귀신보다 무섭네. 장모님이 철수에게 돌아왔다. 사위야, 괜찮아? 장모님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다. 네. 고맙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 이제 그 귀신 다시는 안 나타날 거야. 정말 대단하세요. 철수가 장모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자, 집으로 가자. 장모님이 철수를 부축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네, 그럴게요. 철수는 순순히 따라갔다. 다시는 장모님께 대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쫙 퍼졌다. 김씨네 장모님이 귀신을 혼냈대. 정말? 내가 직접 봤어. 귀신이 빌면서 도망갔어. 세상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장모님이 귀신보다 무섭구나. 우리 마을은 이제 안전하겠어. 다음 날 철수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장모님이 말했다. 사위야,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 네, 어머님. 그리고 혹시 또 귀신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냐?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 이름을 외쳐. 김씨네 장모님이다. 하고 장모님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귀신이 도망가나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마을 귀신들은 다 나를 알아. 알겠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후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요즘 귀신 소문이 없네? 그러게, 예전엔 자주 나타났는데. 장모님 덕분이야.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한편 도망간 귀신은 다른 귀신들을 만나 이야기했다. 야, 너 김씨네 마을 알지? 응, 왜? 거기 절대 가지 마. 왜? 무슨 일 있어? 거기 장모님이 있어. 장모님? 응, 엄청 무서워. 나보다 무서워. 귀신이 떨며 말했다. 귀신인 우리보다 무섭다고? 그래, 나 혼났어.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안 가야겠다. 귀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졌다. 김씨네 마을에는 가지 마. 거기 장모님이 무섭대. 정말? 응, 귀신도 혼낸대. 귀신들이 그 마을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밤길도 무섭지 않아. 장모님이 지켜주시니까. 정말 든든해.
철수도 이제는 밤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혹시 귀신이 나타나면 장모님 이름을 외치면 돼. 철수가 자신 있게 말했다. 실제로 한 번은 밤길을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흐흐흐. 누구야? 철수가 물었다. 하얀 형체가 나타나려는 것 같았다. 김씨네 장모님이시다. 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으악. 형체가 황급히 사라졌다. 역시 효과가 있네. 철수가 만족하며 걸어갔다. 세월이 흘러 철수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어머님,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머, 우리 손자. 장모님이 기뻐하며 손자를 안았다. 이 아이는 분명 강한 아이가 될 거야. 왜요? 할머니 피가 흘러서. 장모님이 웃었다. 그럼 귀신도 안 무서워하겠네요? 당연하지. 과연 그 아이는 자라서 겁이 없는 아이가 되었다. 할머니, 밤에 산에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손자는 괜찮아?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이름을 외쳐. 김씨네 할머니 손자다. 하고. 알겠어요. 손자는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귀신을 만나지 않았다. 귀신들이 김씨네 집안 사람들을 피해 다녔기 때문이다. 저 집안 사람들 조심해. 왜? 장모님 가족이야. 아, 그 유명한. 응, 절대 건드리지 마. 귀신들 사이에서 김씨네 집안은 금기 대상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네 장모님 덕분에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야. 귀신보다 무서운 장모님. 사람들이 칭찬했다. 장모님은 겸손하게 웃었다. 별거 아니야. 내 사위를 지켜야지. 역시 장모님.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우리 마을에는 귀신이 없을까? 젊은 사람들이 물으면 노인들이 대답한다. 옛날에 장모님이 계셨거든. 장모님이요? 응, 귀신보다 무서운 장모님. 정말요? 그래, 그분이 귀신을 혼내서 쫓아내셨어. 노인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그래서 우리 마을이 평화로운 거야? 젊은이들이 감탄한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장모님이다.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 가장 강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귀신도 무섭지 않다. 이런 교훈들과 함께 오늘도 누군가는 밤길을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외친다. 김씨네 장모님이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귀신들이 이미 도망갔기 때문이다. 장모님의 전설은 계속된다. 귀신보다 무서운, 하지만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장모님. 그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제사장 노루가 사람 흉내낸 날. 에휴. 사냥꾼 덕칠이가 한숨을 쉬었다. 아침 일찍부터 산을 헤맸지만 사냥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빈손으로 가는 건가?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다. 조금만 더 돌아보자. 덕칠이는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꼭 뭔가 잡아야 하는데. 덕칠이가 중얼거리며 걷는데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귀를 쫑긋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큰 바위 뒤에서 노루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드디어 덕칠이의 눈이 반짝였다. 조심스럽게 활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평소 같으면 바로 쏘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덕칠이는 활시위를 당기다 말고 멈췄다. 에라, 모르겠다. 덕칠이가 혼잣말을 했다. 오늘 노루야, 내가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만 말해봐. 덕칠이는 장난처럼 말했다. 내가 말을 한다면 잡지 않고 살려주마.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노루가 고개를 돌려 덕칠이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나 좀 살려주시오. 헉. 덕칠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지금 내가 말한 거냐? 그렇소이다.
노루가 다시 말했다. 세상에. 덕칠이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활을 떨어뜨렸다. 쿵! 활이 땅에 떨어졌다. 노루는 천천히 다가와서 활을 집어들었다. 이건 내가 가져가겠소? 노루가 활을 들고 말했다. 야, 그건 내 거야? 덕칠이가 소리쳤다. 아니요, 이제 내 것이오. 노루가 의젓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떨어뜨렸으니 줍는 사람이 임자 아니오? 그건. 덕칠이는 할 말이 없었다. 노루는 활을 어깨에 매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깐. 그래도 그건. 덕칠이가 따라가려 했다. 어허, 약속은 지켜야지. 노루가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가 말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소. 내가 말했으니 살려주시오.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이 활도 이제 내 거요. 노루의 말에 논리가 있었다. 덕칠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신기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나도 잘 모르겠소. 노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냥 당신이 말을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더군. 허허. 덕칠이가 헛웃음을 쳤다. 그런데 말이야, 노루야. 왜 그러시오? 너 진짜 그 활 가져갈 거냐? 그렇소. 이건 이제 내 거니까. 노루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는 활을 쏠 수도 없잖아. 그건 그렇긴 하지. 노루가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이게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소? 안전? 그렇소. 다른 사냥꾼들이 나를 보고도 감히 쏘지 못할 것 아니오? 노루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덕칠이가 고민했다. 그래, 알겠다. 가져가거라. 정말이오? 그래. 대신 약속 하나만 해라. 무엇이오? 다른 사냥꾼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걸. 덕칠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더 많이 올 거야. 말하는 노루라니 신기하잖아. 아, 그렇겠군. 노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약속하겠소. 좋아. 그럼 조심해서 가거라. 고맙소, 사냥꾼. 노루가 활을 메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덕칠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꿈을 꾼 건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다. 아야.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 노루가 말을 했어. 덕칠이는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히 본 일이었다. 이걸 집에 가서 말하면 믿을까? 고민하다가 덕칠이는 결심했다. 아니야, 비밀로 해야겠어. 노루랑 약속했잖아. 덕칠이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어머, 또 빈손이에요? 마누라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오. 오늘도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글쎄, 있긴 있었는데요? 그냥 놓쳐버렸소. 덕칠이는 노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에휴, 어쩔 수 없네요. 마누라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그날 밤, 덕칠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노루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다. 그럼 나 좀 살려주시오.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다음 날, 덕칠이는 다시 산에 올랐다.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 같은 자리에 가봤지만 노루는 없었다. 역시 한 번뿐이었나? 실망한 덕칠이가 돌아서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냥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제 그 노루가 서 있었다. 너 오늘도 사냥하러 왔소? 노루가 말을 걸었다. 응. 아, 그래. 아무것도 못 잡았소? 응. 그럼 내가 도와주겠소. 뭐? 노루가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따라오시오. 어디로 가는데? 좋은 곳이 있소. 덕칠이는 호기심에 노루를 따라갔다. 한참을 걸어가니 작은 샘이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왜? 동물들이 물 마시러 오는 곳이오. 아? 덕칠이가 이해했다. 고맙다. 천만에.
어제 살려준 은혜요. 노루가 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나만 살려주고 다른 건 잡아도 돼요. 알겠어. 고마워. 노루가 떠나려는데 덕칠이가 물었다. 노루야, 너 이름이 뭐냐? 이름? 응. 내가 말도 하는데 이름이 있을 것 같아서. 노루가 잠시 생각했다. 글쎄, 이름이라. 내가 하나 지어줄까? 그러시오. 음, 영리하니까. 영희는 어때? 영희? 응, 영리하다는 뜻이야. 좋소. 나는 이제부터 영희요. 노루가 기뻐했다. 그래, 영희. 앞으로도 잘 지내자. 그렇소, 사냥꾼. 나는 덕칠이라고 해. 알겠소, 덕칠이.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덕칠이는 가끔씩 영희를 만났다. 덕칠이, 영희구나? 오늘은 어떻소? 잘 지내? 둘은 산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는 산속 소식을 알려주었고, 덕칠이는 마을 소식을 전했다. 요즘 마을에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평화로워. 그거 좋은 일이군. 그런데 영희, 너는 다른 노루들한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비밀로 하고 있니? 물론이요. 약속했잖소. 잘했어. 어느 날 덕칠이가 산에 갔는데 영희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덕칠이, 큰일이오. 왜? 무슨 일이야? 다른 사냥꾼이 함정을 파놨소. 함정? 그렇소. 동물들이 많이 다칠 거요. 어디에? 영희가 앞장서서 안내했다. 여기요? 정말로 큰 구덩이가 파여 있고 위에는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다. 이거 위험하네. 그렇소? 없애주시오. 덕칠이는 함정을 메우기 시작했다. 휴, 다 했다. 고맙소, 덕칠이.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그렇소? 친구. 영희가 기뻐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 덕칠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 사냥을 그만두었다. 이제 늙었어.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 영희를 찾았다. 영희야. 한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디 갔나? 실망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덕칠이. 돌아보니 영희가 있었다. 하지만 영희도 늙어 있었다. 영희, 너도 늙었구나? 당신도 많이 늙었소? 그래. 두 친구는 마주 앉았다. 이제 나는 사냥을 그만둘 거야. 그래요? 잘 생각했소? 응, 이제 젊은이들 세상이지. 나도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소? 영희가 쓸쓸하게 말했다.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 그래도 건강해 보이는데. 고맙소.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덕칠이. 고마웠소. 그날 살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덕분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 허허, 그날 일은 정말 재미있었지. 그래, 내가 내 활을 들고 가던 모습. 둘이 함께 웃었다. 아직도 그 활 가지고 있니? 아니요, 오래전에 나무에 걸어뒀소. 그래, 더 이상 필요 없더군. 영희가 말했다. 우리가 친구가 된 기념으로. 좋은 생각이야.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봐야겠소. 그래, 조심해서 가. 당신도. 안녕히. 안녕, 영희. 그것이 두 친구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얼마 후, 덕칠이는 병으로 누웠다. 여보, 마누라를 불렀다. 왜요?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덕칠이는 영희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옛날에 말하는 노루를 만났었소. 뭐라고요? 정말이요? 그 노루가 내 친구였소. 마누라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덕칠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들어주었다. 그 노루 이름은 영희였소. 영희. 좋은 친구였소. 덕칠이가 눈을 감았다. 그 친구가 보고 싶소. 며칠 후 덕칠이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신기한 일이 있었다. 집 앞에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한참을 서 있더니 사라졌다고 한다. 저게 영희가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설마. 하지만 덕칠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잖아. 그래, 말하는 노루.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노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혹시 저 노루도 말할 수 있을까? 모르지. 조심하는 게 좋아. 덕칠이와 영희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옛날에 말하는 노루가 있었대. 정말? 응, 사냥꾼 활까지 가져갔대. 신기하다. 오늘도 그 산 어딘가에는 나무에 걸린 오래된 활이 있다고 한다. 덕칠이와 영희의 우정을 기억하는 표시로. 그리고 가끔씩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사냥꾼, 영희, 두 친구의 목소리 같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전설로만 남아있을 뿐. 노루가 사람 흉내낸 그날의 이야기. 그것은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제5장 3번 재채기한 안악. 어머! 장터로 가던 안악내 춘자가 비틀거렸다. 빗길의 돌부리에 걸려 중심을 잃은 것이다. 악! 춘자가 그대로 연못으로 굴러 떨어졌다. 첨벙! 살려주세요. 춘자는 헤엄을 칠 줄 몰랐다. 팔을 휘휘 저으며 발버둥 쳤지만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으흐! 물을 삼키며 숨이 막혀왔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재빨리 춘자를 붙잡고 연못 밖으로 끌어냈다. 후후! 괜찮으십니까?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춘자는 물을 토해내며 정신을 차렸다. 크흠, 크흠. 천천히 숨 쉬세요. 청년이 춘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참 후 춘자가 겨우 숨을 고르고 청년을 보았다.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코가 간질거렸다. 애취. 큰 재채기가 나왔다. 아,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청년이 말했다. 아니, 저는. 춘자가 다시 말하려는데 또 코가 간질거렸다. 애취. 두 번째 재채기. 어머, 괜찮으세요? 청년이 자기 옷을 벗어 춘자에게 덮어주었다. 고맙습니까? 춘자가 세 번째로 말을 시작하려는데 애취. 세 번째 재채기가 터졌다.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번. 네. 재채기를 3번 하셨어요? 그게 왜요? 춘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아, 이건. 청년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늘의 복징조입니다. 복징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에서 건진 사람이 3번 재채기를 하면 그 사람과 인연이 깊다고요? 예. 춘자가 당황했다. 이건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청년이 춘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저와 부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춘자가 깜짝 놀랐다. 청혼입니다. 하늘의 뜻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재채기 3번은 하늘의 응답입니다. 할머니가 거짓말하실 리 없어요. 청년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춘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청년이 싫지 않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니까.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청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제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청년이 공손히 절했다. 저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댁의 성함은? 저는 춘자라고 해요. 춘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만수가 감탄했다. 그런데 정말 재채기 3번이 복징조라고요? 춘자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옛날 옛적에 한 청년이 연못에 빠진 아가씨를 구했대요. 만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아가씨가 재채기를 3번 하자 청년의 할머니가 말했대요. 이건 하늘의 징조다. 그래서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됐는데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재채기 3번을 길조로 여긴답니다. 만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춘자는 황당했지만 만수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웃음이 났다. 허허,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부부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만수가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됐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만수가 다시 밝아졌다. 더, 참, 춘자가 난처해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춘자가 물에 빠졌다며? 저 청년이 구했나 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춘자야, 괜찮니? 아는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이분이 구해주셨어요. 어머, 고마운 분이네. 그런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희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뭐? 재채기를 3번 하셨거든요. 하늘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재채기? 무슨 소리야? 이상한 청년이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어머, 맞아. 나도 그 이야기 들어봤어. 정말요? 만수가 반가워했다. 그래, 재채기 3번은 복징조야. 봐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만수가 신이 났다. 춘자는 점점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너, 어쩌지? 춘자야, 좋은 청년 같은데? 목숨도 구해줬잖아. 재채기도 3번 했고, 사람들이 춘자를 부추겼다. 에휴, 춘자가 한숨을 쉬었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좋아요. 춘자가 결심했다. 정말요? 만수의 눈이 반짝였다. 네, 부부가 되죠. 와, 만수가 기뻐서 껑충 뛰었다. 감사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해. 잘됐다. 재채기 덕분이네. 며칠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이제 부부가 됐어요. 만수가 행복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춘자도 웃었다.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춘자가 계속 재채기를 했다. 애취. 춘자, 감기야? 아니에요. 그냥. 애취. 또 재채기. 이상하네.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냐? 괜찮아요. 하지만 재채기는 계속됐다. 애취. 애취. 이거 왜 이러지? 만수가 걱정했다. 한 달이 지나도 춘자의 재채기는 멈추지 않았다. 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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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번씩 하네. 만수가 어이없어 했다. 당신, 이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그냥 재채기만 나올 뿐이에요. 신기하게도 춘자는 재채기만 계속 나왔을 뿐, 다른 증상은 없었다. 감기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게요. 그럼 뭐야? 만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느 날, 만수의 할머니가 방문했다. 손자야? 할머니, 며느리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춘자가 나왔다. 애취, 재채기를 하며. 어머, 재채기를? 네, 요즘 계속 그래요. 만수가 설명했다. 할머니가 춘자를 자세히 보더니 웃었다. 허허, 이거 참. 왜 그러세요, 할머니? 손자야, 내가 나한테 들은 이야기 기억하니? 재채기 3번이요? 그래. 근데 내가 끝까지 이야기 안 해줬구나. 끝이 더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 옛날 아가씨 말이야. 부부가 된 후에 평생 재채기를 했대. 네. 하지만 감기는 한 번도 안 걸렸어. 신기하지? 할머니가 웃었다. 그게 무슨 재채기로 나쁜 기운을 다 내보낸 거야? 그래서 평생 건강했대. 아,
만수가 이해했다. 춘자도 그런 거겠네요? 그런 것 같구나. 축복받은 거야. 할머니가 춘자의 손을 잡았다. 평생 건강할 거야. 대신 재채기를 좀 하겠지만. 애취. 춘자가 또 재채기를 했다. 허허, 봐라. 건강한 재채기야. 할머니가 웃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춘자를 재채기 안악이라고 불렀다. 저기 재채기 안악 간다. 애취, 애취. 춘자의 재채기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평생 재채기 한대. 하지만 감기는 안 걸린대. 신기하네. 춘자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애취.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사람들이 인사했다. 네, 덕분에요. 애취. 춘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세월이 흘러 춘자와 만수에게 아이가 생겼다. 우리 아이도 재채기 할까? 만수가 걱정했다. 글쎄요. 다행히 아이는 재채기를 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애취. 대신 춘자의 재채기는 계속됐다. 엄마는 왜 맨날 재채기 해?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특별하거든. 만수가 설명했다. 어떻게 특별해? 엄마는 재채기로 나쁜 기운을 다 내보내. 그래서 평생 건강해. 와, 대단해. 아이가 감탄했다. 애취. 춘자가 재채기하며 웃었다. 세월이 더 흘러 만수와 춘자는 노부부가 되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야. 정말 그렇네요. 애취. 그동안 재채기 몇 번 했을까? 셀 수도 없죠. 애취. 두 사람이 웃었다. 하지만 당신 정말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그러게요. 신기하죠?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 애취. 그런가 봐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저희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 재채기를 듣고 싶다고요? 네, 재채기를 들으면 감기가 낫는다는 소문이. 춘자가 웃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애취.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감기 안 걸리셨잖아요. 그건 애취. 우연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춘자의 재채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애취. 에휴, 알겠어요. 춘자가 일부러 크게 재채기했다. 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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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고맙습니다. 애취. 춘자는 말년까지 재채기를 했다. 하지만 정말 감기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야. 하늘의 축복인가 봐. 재채기 3번의 힘이야.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춘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채기는 계속됐다. 애취. 마지막 순간까지. 여보. 애취. 응, 나 여기 있어. 만수가 춘자의 손을 잡았다. 당신, 고마웠어요. 애취. 나야말로 고마워. 행복했어. 저도. 애취. 행복했어요. 춘자가 눈을 감았다. 만수는 춘자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평생 재채기 했지만 평생 건강했어. 그리고 평생 행복했지. 사람들이 춘자를 추억했다. 재채기 안악, 좋은 분이었어. 애취. 소리가 그림이 돼. 오늘날까지도 마을에는 춘자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에 재채기 3번 하고 결혼한 안악이 있었대. 정말? 응, 평생 재채기 했는데 감기는 안 걸렸대. 신기하다. 재채기가 복이었대. 아이들이 감탄한다. 나도 재채기 3번 하면 복 받을까? 글쎄, 해봐. 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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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일부러 재채기를 흉내낸다. 허허, 그건 진짜 재채기여야 해. 어른들이 웃으며 말한다. 춘자와 만수의 이야기. 그것은 허무하면서도 귀여운 옛날 이야기로 남았다. 재채기 3번이 인연이 되고 재채기가 평생 계속됐지만 그것이 곧 건강과 행복의 증표였다는 3번 재채기한 안악의 전설. 오늘도 누군가는 재채기를 하며 생각한다. 혹시 나도 복 받는 건가? 애취. 애취.
애취.